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화요일, 내일 또 수요일 날 하면 이제 그 공휴일이에요.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또 저랑 공부해요. 제가 준비한 거는요. 이거는 감출장. 자, 이 감출장에 들어가는 한자를 보면은 뭐 장서 아니면 뭘 저장하다, 소장하다, 뭐 장치, 뭐 또 아니면은 뭐 장경, 왜 팔만대장경 뭐 이럴 때 그러면은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도 이제 그 자전에 있는 한자예요. 뭐냐면 곡간, 곡간장 아니면 숨길장 그래요.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이 글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 신하신 빼면은 이렇게 생긴 글자가 또 따로 있어요. 뭐냐면 요거 하나만 보면 우리가 나무조각장 그러잖아요. 나무조각장하고 나머지를 딱 보면은 창과자예요. 이 글자는 뭐냐면 창장자예요. 그러니까 창장, 그러니까 무기창을 말하는 거예요. 무기창. 그러면 요걸 먼저 지금 동그라미 친 거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신하가 여기 신하신 있잖아요. 신하가 임금 앞에 나갈 때는 제가 만약에 무신 그러니까 무예가 출중한 이제 신하라고 봐봐요. 그러면 임금 앞에 나갈 때는 이런 무기를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풀어놓고 간다 이런 얘기야. 그러니까 감춘다는 거는 임금 앞에 뭐 이게 숨겨서 몰래 숨겨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 앞에 내가 무기를 들고 가면 또 위압감 느낄 수 있으니까 그거 무장 해제,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풀어놓고 이제 간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은 이 전체를 놓고 이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이게 숨긴다 그랬어요. 그죠? 숨긴 거, 그러니까 요 자체가 곡간이란 뜻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곡식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풀로 위장해 놓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. 덮어 놓는 거를 덮어서 감춰 놓는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일제 감정기 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쌀을 강제로 많이 이게 막 빼서 갔어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을 곡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우리가 옛날 집 유형을 보면은 배산임수 해서 집 뒤에는 산, 그러니까 뒷산에 이거를 이제 구덩이를 파서 이제 깊게 판 다음에 거기다 항아리를 묻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쌀을 붓고 그 다음에 항아리 뚜껑 덮고 흙으로 그 위에다 덮어 놓은 다음에 그것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이게 왜 칡넝쿨 같은 거 이렇게 베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는 거죠. 티 안 나게 그냥 숲처럼 그러니까는 산같이 그냥 이렇게 티 안 나게 딱 해놓는 거죠. 쌀을 안 뺏기려고. 그런 것처럼 여기 글자도 마찬가지로 풀로 곡식 따위를 덮어서 감춰둔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 이게 딱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것만 빼면은 곡간 아니면 숨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것만 놓켜보면은 신하가 요 신하 시자 딱 빼놓으면은 창 무기창을 말한다 했잖아요. 창을 놓고 풀어놓고 임금 앞에 나간다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. 그죠? 그렇게 맥락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 한자는 획이 많아도 어렵진 않아요. 그죠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거. 책. 우리가 말하는 책, 그래서 뭐 책방, 아니면 책상, 서책, 세자를 책봉한다 할 때 책봉, 뭐 이런 거. 그러면 이거랑 뜻이 같은 거는, 이거는 글서.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림화 하면서 여기다가 한 획만 더하면은 이제 그 낫주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낫주일 때는 해일이 부수인데 이거는 글서는 해일이 부수가 아니라 와리 부수예요. 이제 이 부수 같은 경우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. 그러면 서책 그러면 말 그대로 책을 말하는 거예요. 그죠? 뭐 이게 옛날에 사극 보면 오늘 서책은 좀 보았느냐, 이래 책을 보았느냐 이렇게 안 하고 서책을 좀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서책, 책을 말한다 이런 얘기고.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뭐냐면 부수는 이거는 이게 성경, 그러니까 그 멀경 이게 부수예요.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대나무를 쪼개서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다 보니까 아니면 종이가 없던 시절에
대나무를 쪼개서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쓴 다음에 그런 거를 중간에 이제 여기다가 중간이 아니라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어서 가죽끈으로다 딱 연결을 해갖고 이제 그거를 이게 뭐랄까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쫙 펼쳐보고 이제 이런 식이죠. 그러니까 이 글자는 달리 쓰면은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. 이렇게 써도 돼요. 한꺼번에 테두리 하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. 그러면은 그 아주 옛날에 그렇게 구멍을 딱딱 뚫어갖고 이렇게 책을 이제 엮었는데 우리가 왜 유편삼절이란 말이 있잖아요. 공자님이 주역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읽다 보니까 그 가죽끈이 끊어져서 다시 또 가죽끈을 엮었는데 또 끊어지고 또 했더니 또 끊어지고 그러니까 3번이나 끊어졌다. 그러니까 책을 얼마나 많이 보면 그 질긴 가죽이 3번이나 끊어졌겠어요.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죽끈 이런 걸로 연결한 거고 처음에는 대나무에다가 글을 써서 그게 하나의 이제 책의 제일 첫 번째 원료가 되는 거죠. 이거는. 자, 그 다음에 3번째로 달현으로 갈게요. 달현. 여기에서 달의 의미는 하늘에 뜬 달이 아니라 매달아 있는 거. 그래서 이 글자는 현안, 현상금, 현수막, 또 현판식, 현격, 뭐가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 이럴 때.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보면은 무슨 얘기를 듣고 내가 뭐 속상하다 그러면은 그 말 내가 얘기한 거 마음에 두지만 마음에 담지마 이런 표현 하잖아요.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고민이나 걱정 같은 거 이렇게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게 뭐 내가 근심 걱정한다 해서 풀어질 것 같으면 근심 걱정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. 사실은 이게 막 마음 쓰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럴 때는 내가 친한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한다든지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야지 혼자 끙끙 앓는다고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.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지난번에 고을현에서 제가 했어요. 이거는 현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심이 부수인데, 그러니까 전형적인 형성 문자죠, 이거는.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달려있다. 이제 이런 얘기인데, 이 글자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, 이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생긴 글자는,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, 머리수를 거꾸로 써놓은 글자다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여긴 이어멜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 이런 거 이렇게 쭉쭉 이어져 있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목을 베서 그 머리를 끈으로 거꾸로 매달아 놨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. 왜 마을에서 강상죄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부모님을 예를 들어서 뭐 살해했다든가 아니면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, 신분 높은 사람을 죽였다든가 뭐 이래 되면은 이제 이렇게 뭐 사형을 이제 처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을에다가 그 시체 중에 이제 머리 부분을 거꾸로 매달아 놨다. 이제 이런 거 얘기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이거 달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고을현은 음만 빌려준 전형적인 형성 문자고 우리가 어떤 모든 일에는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. 내 마음에 달려있다. 이제 이런 얘기예요. 그래, 우리도 각자 저마다 다 뭐 근심 걱정 뭐 한 가지는 갖고 있다고 치면 그건 마음 몇 개 달려있다 이런 얘기죠.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주변 애들 보면은 각자의 어떤 그 삶에 있어 그 패턴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. 사람들 삶이. 자, 그러면 우리 다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근심 걱정 같은 거 다 내려놓으시고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여기서 마치고요. 내일 수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